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조국 전 민정수석, 민정수석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민정수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법무장관이 아니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 오전 9시 30분에 가서 11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11시간 40분. 그래서 9시 10분에 검찰청사에서 나왔죠. 비공개로 출석해서 비공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짧았죠. 보통 그 9 to 6, 뭐 무슨 일반 직장인처럼 9시쯤 가서 6시에 조사를 끝마치고 한 2시간 조서 열람을 하고 나오는 그런 행태였는데 어제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여기서는 조국 전 수석의 이 가족 비리, 가족 일가 비리, 뭐 자녀 채용, 자녀 입학 비리나 또는 뭐 운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 이것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3번 출석을 했는데 전부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인이 그 법학 전문대학 교수 시절에 이 묵비권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본인이 실제로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가족 비리 상황에서는 가령 부인 정경심 씨가 어떤 사모펀드 문제나 자녀들의 허위 스펙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남편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죠. 검사들이 준비된 질문을 다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끝났는데 어제 동부지검 조사에서는 가족 비리가 아니고 유재수 전 그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갖가지 갑질을 한 그 의혹이 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포착을 해서 감찰을 했는데 그것을 중단시킨 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 가서 모든 것을 순순히 다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뿐이 될 수 없는 것은 벌써 그 관련자들, 뭐 박원호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나 이 관련자들이 쭉 검찰에 가서 동부지검에 가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 모든 책임이 조국에게 있다. 당시 민정수석 시절을 총괄했던 조국 수석에게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를 하면은 본인에게 불리하죠. 그대로 다 뒤집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방어를 위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 어떻게 이 묵비권이라는 이 제도를 피의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를 그것도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제도를 본인 편의에 따라서 이 검찰에 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저 검찰에 가서는 자기가 유리해 그 묵비권을 하면 불리하니까는 진술을 하고 그런 행태를 보인 겁니다. 어쨌든 어제 그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해서 진술한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뭐 대략 이런 겁니다. 일단 본인이 그 비리를 묵인하지 않았다. 유재수 비리를 묵인하지 않았다. 유재수 비리가 있다는 것을 감찰반 특감반이 가지고 와서 그럼 그것을 조사하라고 그랬다. 그 이야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감사 중단은 지금까지 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나와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3인 회의에서 종료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당시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당시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3인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3인 회의 3명이 모여서 했겠죠. 그렇지만은 일방적으로 조국 수석이 그 감사를 중단했다. 여기저기 와서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박형철 비서관의 이야기고 백원우는 본인은 그 3인 회의에서 그냥 내 의견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의견만. 그러니까 아마 뭐 감찰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자기 의견만 이야기를 했고
그 최종 결정은 조국이 한 거다 이렇게 밀었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항변을 한 건데 지금 법조계 이야기나 이 검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조국 전 수석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제 청와대 윤도한 그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말을 했죠. 처음에는 유재수가 감찰에 응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뿐이 없습니다. 특감반에서 3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했고 휴대폰 포렌식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유재수가 감찰에 응했지만 더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감사를 중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응하다가 그 다음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중단했다. 그래서 청와대 특감반에는 그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하고 그것을 인사 통보를 했다. 그 금융위원회에 인사 조치 통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특감반에서 감찰을 한 것을 놓고 이것을 사법기관에 이첩을 하든지 사법기관에 수사를 계속하라고 넘기든지 아니면은 해당 기관에 그러니까 금융위에 인사조치 통보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권한이다. 자, 권한이니까는 이것을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이 사법기관에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지 않고 그냥 인사조치 필요하다고 통보만 했느냐. 이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 되면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 유재수 씨가 특감반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잠적을 해버렸죠. 잠적을 하고 그 사이에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잠적을 했으면은 강제 수사권이 특감반에 없으면은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 넘겼어야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입니다. 오히려 인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만 한 이 자체가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죠. 만약에 그 유재수 당시 국장이, 금융국장이 노무현 청와대 그 출신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세들과 이렇게 친분이 없다면은 과연 인사조치만 통보하고 넘겼겠느냐.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이첩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에 가면은 서로 친분이 있고 또 여기저기서 로비가 구명운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사조치 통보만 했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유재수의 중대한 비리 혐의 중에서는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이 공소장에 재판에 넘기면서 이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쭉 나열한 것들이 있죠. 무슨 여러 가지 비리가 굉장히 많았죠.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이 됐는데 그 비리들이 충분한 범법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할 만큼의 내용을 특별감찰반이 이미 파악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무마시킨 거. 이 자체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그렇다면은 조국 지금 전 민정수석이 왜 이것을 중단시켰느냐. 물론 백원우 또 여러 사람들이 정경덕 이런 여러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또 김경수, 윤건영 해서 좀 감찰 무마, 감찰 중단 이 의사를 표현을 했다. 좀 그런 압력을 넣었다. 이런 그 보도들이 있고 또 검찰 진술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전 수석이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받아서 감찰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증언입니다. 진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여기저기 전화가 과연 정경덕, 윤건영, 김경수 이 정도 선일까? 이 정도 선일까? 아니면 결정적인 어느
한 방에 있어서 전화가 하나 와서 아니면은 불러서 갔다가 와서 여기 감찰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 아마 이 정도 사안 같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조국은 알았을 겁니다. 법대 교수니까요. 조국은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찰 중단을 결정을 했다면 아마 거역하지 못하는 그 윗선에서 모종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윗선은 임종석 비서실장 바로 위에는 수석 비서관 바로 위에는 비서실장이죠.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유재수와 잘 모르는 관계입니다. 같이 청와대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그 아래 행정관에 유재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재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인이 형이라고 부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다면 윗선이 있다면 과연 누굴까? 저희들이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겠죠.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